흥성대원군의 개혁정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개혁이라는 게 있는데요. 개혁은 뜯어고친다. 무엇을? 고종즉위 전의 사회를 다 뜯어고치는 걸 바로 개혁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세도정치의 문제점도 있었고요. 부패한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세도정치라고 하면은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왕의 친척이나 신하, 이러한 사람들이 강력한 권력을 잡고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걸, 온갖 결정을 마음대로 하는 정치를 바로 세도정치를 한다고 했었죠. 이때 당시 대원군이 집권하기 직전에 약 60년 동안 세도정치의 피해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세도정치들은 또 자신의 사람들, 자신의 친척들을 가져다가 각각 곳곳에 지위, 어떠한 벼슬을 주고 어떠한 상금을 내리고 이러한 것들로 부정부패를 일삼았습니다. 따라서 뇌물을 받고 이런 것들을 관직도 팔고 예전에 말을 들어보면은 사또가 되려면은 약 한 2에서 3만 양을 바쳤다고 합니다. 지금의 돈으로 한 6억 정도 된 돈이라고 한다고 하죠. 이렇게 관직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관직이 여러 돈을 다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관직은 한정되어 있는데 돈만 가져다 대면은 관직을 얻을 수 있으니까 누가 과거 시험을 보려고 하고 누가 이런 것들을 차지하려고 하겠습니까? 따라서 돈만 갖다 내면은 이 관직을 얻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어떠한 또 문제가 생기냐면 이 관직에 오른다고 해서 어떻게 했어요? 임기를 짧게 하겠죠. 왜냐하면 짧게 해야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돈을 받고 또 돈을 받고 또 돈을 받기 때문에 짧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짧은 임기 동안 뇌물을 바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본전을 뽑아야겠죠. 자신이 낸 돈이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백성들을 쥐어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거두는 과정에서 각각의 그 이상의 돈들을 더 거두어들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따라서 흥선대원군은 이러한 것들을 다 고치려고 개혁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세도정치의 주세력이었던 안동 김씨를 몰아내고요. 인재를 고루 등용하기, 인재를 고루 등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흥성대원군에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화성 건설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고 싶어 했던 정조. 그러나 정조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정치 권력은 몇몇 세력 있는 집안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권력을 휘두른 대표적인 가문이 바로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였죠. 상이고 1863년 12월 조선의 25대 왕 철종이 후손을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나자 왕실의 우더른이었던 신정왕후 조씨는 철종의 뒤를 이을 왕을 발표합니다. 흥선군의 둘째 아들로 대통을 잇게 하라. 흥선군의 둘째 아들 명복을 철종의 뒤를 이을 왕으로 지목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조선의 26대 왕 고종입니다. 사실 고종은 왕위에 오르기 힘든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안동 김씨에게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 했던 신정왕후와 흥선군이 뜻을 같이 하면서 왕위에 오를 수 있었죠. 아들이 임금이 되자 흥선군은 임금의 아버지를 가리키는 대원군이 되어 12살의 어린 고종을 대신하여 나라를 이끌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하면서 흥선대원군은 또 서원을 정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흥선대원군은 가장 먼저 세도정치의 온상, 그러니까 세도정치의 시작되는 곳이 바로 서원이라고 있는데요. 이 서원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훌륭한 업적을 남긴 학자들을 기리고 그 정신을 배우는 곳이 바로 서원입니다. 지금의 사립 중고등학교 같은 곳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똘똘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유명한 학자의 제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따라 국가에서는 이러한 서원을 도와주기 위해서 세금을 면제하게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나라 재정이 어렵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서원이 붕당 대립의 근원지가 돼요. 자신들끼리 모여가지고 당끼리 모여서 좋아하는 세원, 좋지 않은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은 일들 하는 서원들이 막 계속 시작을 합니다. 자기네들끼리 끼리끼리 뭉치게 되겠죠. 그리고 농민들을 괴롭히기도 시작을 하고요. 사람들 이름을 서원 출석부에 올려서 여기 서원에 있으면 세금을 면제시키고 자기네가 지방관청인 것처럼 뭐 굴기도 했으며 세금도 걷어갑니다. 따라서 서원에 있는 지방의 백성들은 어느 때나 불려가서 서원 건물을 고치기도 하고요. 서원에 딸린 땅을 농사도 하면서 이런저런 불만이 쌓이기 시작을 한 거죠. 따라서 흥선대원군은 국가재정의 낭비와 당쟁의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모범적인 47개 서원을 제외한 모든 서원을 없애버립니다. 그때 당시 한 600개 정도가 됐었거든요. 600개 정도 남은 것들을 다시 47개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랬을 때 농민들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환영을 하겠죠. 그랬을 때 지방의 서원에 있는 유학자들은 어땠을까요? 반발했겠죠. 날마다 막 상소문 울리고 이러면 아니 됩니다 하고 있고요. 양반들하고 유생들은 계속 반대를 하지만 흥선대원군은 끝까지 서원철폐를 주장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대처를 하게 된 거였죠. 자, 이러면서 세조정치에 농민을 괴롭힌 세금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당시 세금은 농토에 붙는 전세가 있었고요. 성인 남자가 내는 그냥 우리가 일반 성인들이 내는 군포, 그리고 봄에 관청에 곡식을 빌려다가 가을에 이자를 붙여서는 황곡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부정부패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집안 양반들이 세금을 걷어다가 각각의 농민들에게 하나하나 다 걷다 보니까 농민들은 당연히 숨조차 먹을 것조차 없게 되겠죠. 따라서 흥선대원군은 이러한 흥선대원군은 원래는 몰락한 왕조였거든요. 그 세력에서 밀려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농민들이 겪는 피해를 몸소 체험할 수도 있었고요. 이러한 백성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반드시 고쳐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봄에 오래된 쌀을 줍니다. 막 다 모래도 섞여서 주고 이런 걸 주는데 가을에는 새 쌀로 갚으라고 해요. 그리고 갚으려고 하면은 아니라고 나중에 갚으라고 하면서 그때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이러면서 흥선대원군은 조세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군포제 일반 성인 남자들이 내는 것들이었죠. 그리고 황곡제는 봄에 빌려다가 가을에 갚는 걸 말하는 거였는데 이러한 폐단들을 고치기 위해서 군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반도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원군은 부패한 관리를 쫓아내고 백성들이 내는 세금을 줄였어요. 그럼 이렇게 세금이 줄어든 걸 누구한테 냈냐? 바로 양반에게 내는 호포제를 실시합니다. 양반도 세금을 내게 하는 걸 바로 호포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군인이나 공무원을 제한 성인 남자는 누구나 내야 했던 게 바로 군포였는데요. 양반들이 이걸 내려고 했겠습니까? 안 내겠죠. 온갖 꾀를 내서 빠지려고 하고 그러면서 농민들만 냅니다. 따라서 대원군은 군대에 가지 않는 양반들에게 세금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는 양반들은 군대를 가지 않았죠. 그런 것에서 군대를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양반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한 거였습니다. 이렇게 군포를 내는 것과 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양반과 평민을 구분했던 양반들은 크게 반발을 했지만은 대원군은 결국은 다 받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각각의 비리도 줄어들고 국가의 세금도 늘어나고 이러면서 재정 수입이 증대되는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였죠. 그리고 또 흥선대원군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경복궁을 중건하는 거였어요. 새로 산 게 아니라 경복궁을 전에 만들어졌었는데 임진왜란 때 불타버리자 그것들을 다시 새로 재건한 것들을 바로 말하는 거죠. 따라서 경복궁을 재건하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이제 왕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거였죠. 그러면서 이렇게 경복궁을 짓다 보면 뭐가 필요해요? 돈도 필요하고 일손도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을 이 흥선대원군이 당백전을 유통을 시켜요. 당백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때 당시 한 6개월 동안 유통된 화폐로서 국가의 재정이 이러한 것들로 많이 부족하게 되자 재정을 다시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당백전을 발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예전에 있는 돈보다 한
가치를 높게 하는 거죠. 가치를 한 100배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은 뭐 10,000원이었다라고 하면 그 이상의 100배로 돼서 한 1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이거를 발행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행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다시 파괴가 되겠죠. 따라서 유통질서가 혼란이 되고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또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일시적으로 나온 거라서 이게 또 어느 순간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따라서 나중에서는 이거를 당백전을 중단을 하고요.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 병인양요는요, 어떤 거였냐면, 흥선대원군이 천주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와가지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남영군의 묘를, 파헤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것들을 가져가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자, 흥선대원군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천주교를 믿고 있는 천주교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담속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천주교들을 탄압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때 여기 절두산이라고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머리가 잘린 산으로 이름해서 절두산, 천주교 신자가 처형이 됩니다. 따라서 천주교가 주장한 게 바로 신분제 부정하고 남녀차별 부정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거였거든요. 이때 당시 신분제를 했던 당시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고요. 제사의식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럼 유교 질서를 어긋나게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당시에 이때의 사회하고는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은 이렇게 천주교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박해를 하자 어떤 일이 발생을 했겠어요? 프랑스들이 이 구걸 구실로 삼아가지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걸 바로 병인 양요라고 하겠죠. 그러면서 이들이 강화도를 와가지고 쳐들어왔는데요. 이때 함대 7척 600명 해병대 와가지고요. 강화도 이쪽을 계속 공격을 합니다. 이랬을 때 1차 침략, 2차 침략 보이죠? 이랬을 때 양원수가 이끄는 조선군이 여기에서 정족산성에서 싸우면서 승리를 하게 된 겁니다. 누가요? 누가 하게 됐죠? 바로 양원수가 하게 됐죠. 그랬고요. 자, 프랑스가는 결국은 그네들이 패배를 했지만은 그냥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관아에 불도 지르고 여러 가지 보물 무기들 이런 것들 가져가면서 우리나라는 당연히 이거에 대한 이제 서양에 대한 경계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잘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 조선왕조 의궤가 있는데 이걸 프랑스에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죠? 아까 말한 대로 병인양요 때 정족산성의 전투에서 패하자 궁궐 불태우고 문화재 약탈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가져가면서 2011년에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